그의 손이 내 허리 아래를 감싸 안고 올라올 때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양보다 먼저 그의 숨결이 내 목선을 타고 내려왔고 입술이 닿자 나는 떨림을 참지 못한 채 조용히 속삭였죠. 조금만 천천히 와줘요. 그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로 내 쇄골을 천천히 훑으며 내 몸 깊은 곳으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차를 내리던 밤 그는 내 숨결부터 마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는 윤혜진, 올해 61입니다. 7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뒤로 줄곧 이 절에서 다도 봉사를 하고 있죠. 처음엔 조용한 공간이 좋았어요. 마음이 복잡할 땐 찬물을 끓이는 소리조차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절 안다실 나무 창틀을 따라 햇살이 조용히 흘러들던 오후. 나는 평소처럼 찻잎을 덜어내고 정성껏 끓인 물을 도자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들린 목소리는 뜻밖에도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다실의 공기, 그 속에서 우린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강재성입니다. 며칠 전부터 템플스테이 중인데 자꾸 이 다실 앞에만 서게 되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그가 몇 번 지나치던 얼굴이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회색 한복 바지에 검은 조끼, 언뜻 봐선 절 생활에 익숙한 분처럼 보였지만 말투엔 어딘가 도시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윤혜진이에요. 여기서 다도 봉사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천천히 차를 마셔보네요. 그는 웃으며 닭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끝과 내 손등이 아주 살짝 스치듯 맞닿았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그 접촉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손을 걷었고 그는 얼떨결에 닭이 옆에 손을 내려두며 말했습니다. 따뜻하네요. 손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재성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다실로 왔습니다. 나는 굳이 그걸 말리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는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나를 바라보거나 어쩌다 짧게 자신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였어요. 사회면 취재. 사람들한테는 늘 물어봤지만 정작 나 자신한텐 질문 한 번 못 던지고 살았네요. 요즘엔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차 한 잔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혜진 씨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놀란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말이 다실 안의 조용한 공기와 너무 잘 어울려 오히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밖엔 장대비가 쏟아졌고 다실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 있는 공간. 밖의 소음은 차단됐고 닭이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가볍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성 씨는 오늘은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다 말없이 내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떨리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무너지는 선이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내 손을 감싸쥐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침묵으로 서로의 감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실 안에선 찬물도 끓지 않았고 등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가 나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서 느낀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의 리듬을 조금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찻잎을 헹구고 물 온도를 맞추는 일이 그저 절 안봉사의 일부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오는 시간에 맞춰 물줄기를 조금 더 천천히 따르고 찻잔을 2개 꺼내 놓는 게 익숙한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차예요? 그가 조용히 묻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차요. 오늘처럼 흐린 날엔 마음이 조금은 옅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닭이 위로 김이 맴돌고 그가 찻잔을 2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엔 이상하게 그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숱한 말과 싸워왔던 사람인데 이곳 다실 안에서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혜진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는 아주 천천히 내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요. 손끝에서 느껴졌던 온기, 그게 아직도 지워지질 않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찻주전자를 들어 그의 잔에 다시 한번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줄기 속에 내 마음을 조용히 담았습니다. 다실 안의 시간은 세상과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 누군가는 그저 차를 마시며 마음을 비운다지만 우리는 그 닭위에 서로의 감정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내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순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우리는 같은 찻상 앞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그가 찻잔을 들 때 내 손등에 살짝 그의 소매가 닿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는 내 옆에서 고요히 말했습니다. 나도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속 깊숙이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다실 문은 닫혀 있었고 우리는 닭이를 사이에 둔 채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의 침묵이 내 뺨을 쓰다듬고 있다는 걸. 차양은 여전히 은은했고 시간은 멈춘 듯 흘렀습니다. 그는 가만히 내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다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그냥 이렇게 당신 어깨에 기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습니다. 작고 조용한 손짓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뜨겁게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지만 선 위에 발끝을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건 돌아갈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이 얹힌 순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근거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닭위에서 마지막 찬물이 떨어졌고 작은 정막이 다시를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내가 말을 잇자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2번은 우릴 울릴 수 있어요. 한 번은 향으로, 한 번은 기억으로.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살짝 풀려 있었고 나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누군가 있었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각자 짊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17, 20살, 30, 40.
모두 다 지나왔지만 유독 55즈음의 기억이 자주 떠오르더군요. 나는 그의 말 끝에 묻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엔 빗방울이 아직도 부딪히고 있었고 다실 안의 불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어요. 말도 없이 혼자 가버렸죠. 그 사람은 끝까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뭘 두려워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닭이 위에 찻잔을 들어 그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받아들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다시는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 안 하겠다고 다짐했죠. 나는 그 말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작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건 뭐예요?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저 따뜻해서 놓기 싫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 어딘가를 쑥 찔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거두고 창기도는 다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닭이 앞에 무릎을 마주한 채 말없이 앉았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오후를 넘어 어스름 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들어왔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마주 앉았습니다. 이젠 손이 아니라 시선으로 온기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혜진 씨도 있었죠? 지우지 못한 사람.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죠. 제 남편이요. 그는 조용히 내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뒤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에 먼저 갔어요. 병실에서 손 한 번 못 잡고 보내드렸죠.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슬픔을 다 지나온 사람처럼 이해할 준비가 된 손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다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무릎을 맞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우리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천천히 차분히 몸 깊숙이 번져갔습니다. 무릎을 마주한 채 한참을 앉아있던 우리는 잠시 다실 밖으로 나와 마당에 빗물을 맞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 내리는 거 한 번쯤 배워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해볼래요? 닭이 안에 아직 찻잎이 조금 남아있어요. 우리는 다시 다실로 들어갔고 이번엔 자리를 받고 그가 찻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작은 다관과 찻잔, 물주전자를 가지런히 정리해줬습니다. 물을 너무 세게 부으면 안 돼요. 찻잎이 놀라거든요. 그는 내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네요. 갑자기 다가오면 놀라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가와줘요. 그게 차든 나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물주전자를 들고 서툰 손으로 닭안에 물을 따르려던 순간 내 손이 저절로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손 위에 조심스럽게 내 손을 얹고 물 따르는 각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손목에 힘을 너무 주지 말고 부드럽게. 그의 숨이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금 몸을 기울였고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나는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더 이상 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멎고 공기가 조용해진 순간 그가 내 등 뒤로 천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는 멈춰 있었고 그는 내 손목을 감싸준 채 다시 부드럽게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손, 그 숨결, 그 온기가 내 뒤에서 너무 천천히, 너무 가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렇게요. 그는 내 어깨 뒤에서 차분히 말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숨결이 느껴져요. 그 말에 내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은 차가운 감정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몸이 순간 움츠러드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고 내 등 아래쪽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등을 타고 내려와 허리선 아래에서 내 몸을 감쌌습니다. 혜진 씨, 그가 아주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차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스며드는 법을 익히고 있는 중이구나. 그날 우리는 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물은 식었고 닭이는 그대로였고 다시랑 공기만 뜨겁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려는 찰나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고 나는 그 눈빛에 내가 비친 걸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엔 욕망보다 더 오래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지만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 와도 된다고. 해가 졌습니다. 사찰 전체가 조용해졌고 대웅전의 촛불만이 어둠 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문을 열지 않은 채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작은 풀벌레 소리만 들렸고 나는 안에서 그 사람의 기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가볍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나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앞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등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찻상도 없이, 차도 없이 그저 방 안의 온기만이 천천히 숨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차 안 끓일래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냥 숨소리만 들려도 충분하니까. 우리는 서로의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조용히 얹혔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내 손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다 그 손을 들어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 손에 뺨을 맡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줘요.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빛 하나 없는 다실 안에서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조차
숨죽인 기도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온몸이 뜨겁게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뺨에서 목선으로 내려왔고 나는 숨이 멎는 듯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이마가 맞닿았을 때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당신에게 다가가도 될까요?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내 어깨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맞췄을 때 우리는 감정과 욕망의 경계에서 서로를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실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의 품은 오래도록 데워진 이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없이 숨을 섞었고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다 조용해진 밤, 우리는 불을 켜지 않은 다실 안에서 서로를 가장 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닭이 어제와 똑같은 찻잎, 어제와 같은 시간, 그런데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안에는 부드러웠던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고 그 입맞춤의 온기와 떨림이 지금껏 내 입술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낭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나조차 그를 어떤 눈으로 볼지 몰랐으니까요. 한참 뒤 마당을 정리하던 봉사자 한 명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오늘 새벽에 짐 싸시더라고요. 템플스테이 그만두신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떠난다고? 그가 그렇게까지 쉽게? 나는 다실 문을 열고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가 앉았던 자리엔 찻상도 없었고 그의 체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찬물을 끓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주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 방울도 아니고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고 이게 뭐였을까? 이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잠깐의 감정?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에게 다가가도 될까요? 그 말이 입술보다 먼저 다가왔던 그 따뜻함이 그날 오후 늦게 나는 사찰 책임 스님께 다도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쉬고 싶어요. 조금 멀어지고 싶어요. 이 공간에서 스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찻잔들을 닦고 찻잎들을 정리하고 닭이들을 천으로 감싸며 서서히 이 공간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실 안에 아무도 없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였습니다. 강재성, 나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올 거라는 걸 어쩌면 마음 깊숙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디 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발 다가왔고 나는 두 발 물러섰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혜진 씨, 어제 우리가 나눈 게 그저 충동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 공간에선 그 감정이 너무 무거워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절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나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이 다실로 다시 올게요. 만약 당신이 이 자리에 없다면 나도 진짜 떠날게요.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떤 기대도 미련도 없이 단 한 번의 기회만을 남겨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실 안에 불을 켜지 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그가 다시 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다실에 없다면 자신도 진짜로 떠나겠다고. 나는 그날 밤 차를 끓이지 않았습니다. 닭이도 닦지 않았고 찻상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실 한쪽 구석 비어있는 방석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다시 들릴 때까지. 문이 열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늦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걸음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도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마주 앉았고 나는 찻상도 없이 빈손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겁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모든 말이 끝난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떠나고 싶었지만 더는 이 마음을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천천히 내 손을 감싸던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말로 감정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흐르는 그 눈물 한 줄기, 그것이 이 사람의 모든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그리웠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없이 그저 눈물 하나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실 구석에 있던 닭이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차, 한 잔 마실래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 차에는 오늘부터 우리가 담기겠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차양처럼 은은하길 바라요. 지나치지 않고 그렇다고 오래 머물지도 않지만 결국 마음에 남는 그런 향으로. 그날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젠 감정도 손길도 눈물도 모두 담긴 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물 위로 작게 떠오른 햇살 하나. 그건 우리가 서로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작은 증표 같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따뜻한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찬물은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너지기 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평온함 같은 거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은 뒤 그는 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그 앞에 같은 자세로 앉았습니다. 무릎과 무릎이 맞닿고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나는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괜찮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내 손이 그의 어깨 위에 닿았고 그는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멈춰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단지 너무 오래 참아왔던 나도 누군가의 품이 그리웠다는 감정 하나. 그는 조용히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거였군요.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뺨을 들고 입술을 조심스럽게 포겠습니다. 첫 입맞춤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확신과 감정이 더 깊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라는 한기와 열기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나무였지만 그 위에 엎드린 우리는 얼마나 오래 서로를 기다렸는지를 몸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한복 고름을 풀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과 떨림, 그러나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몸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옆구리를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며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와줘요. 그는 대답 대신 입술로 내 쇄골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가슴 위로 내려올 때 나는 작은 떨림 속에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일 수도 있어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 밤 우리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다실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천천히 껴안고 모든 외로움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몸으로 다가온 밤. 그것은 음란하지 않았고 서툴지도 않았고 오직 간절했습니다. 숨이 섞이고 심장이 어긋났다가 맞춰지는 밤. 우리는 그날 다실 바닥에 조용히 무너졌고 서로를 온전히 안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다실 창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새 우리를 덮고 있던 어둠은 걷혔고 햇살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절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은 어제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받아들였고 그 역시 나를 온전히 껴안았던 사람이라는 걸. 마음도 몸도 숨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따뜻했던 밤의 끝자락에서 조용한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정말 아무도 모를까? 예불이 끝나고 나는 평소처럼 봉사자들과 함께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강재성 씨도 어제와 다름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마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봉사자 하나가 우리 쪽을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요즘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다실에서 매일 마주치시더니. 그 말에 나는 미소로 대답했고 재성 씨는 빗자루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렸고 나는 애써 그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우리는 그 순간 제각기 다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대웅전 근처에 있는 작은 다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그곳은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혼자 일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였습니다.
따로 만나면 의심받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내가 처음으로 무서워진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날 지나칠까봐.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당신이 나한테 남긴 게 너무 많아서. 그는 조용히 다가왔고 내 앞에서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그럼 당신 곁에 남아도 될까요? 조금 더 사람들 눈을 피하면서라도.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순간엔 그 어떤 말로도 우리 사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봉사자 둘이 식판을 정리하며 조용히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다실에 그분 둘이 자주 같이 있더라. 응, 나도 봤어. 불 켜지지도 않았던데 둘이 안에서 오래 있었대. 나는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눈빛은 아마 이미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였어도 그 눈빛은 숨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선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겐 죄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젠 사람들의 시선도 소문도 스스로 만든 거리감조차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찻상을 정리하고 손에 익은 동작으로 찻잎을 덜었습니다. 그날이 사찰 봉사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스님도 봉사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스님이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차라는 건 말이죠. 절대 향으로 마시지 않아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젠 끝났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스카프 하나, 닭이 세트 하나, 그리고 그와 함께 마셨던 마지막 백차 한 봉지. 마당을 나설 때 그는 이미 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엔 나를 향한 묵직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날 밤 우리는 사찰 근처 작은 찻집이 딸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새로 얻은 공간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자마자 그는 묵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젠 누구의 눈도 피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만 보면 되니까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 원래는 우리 부모님이 살던 공간이었어요. 언젠가 이곳에서 다시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싶었어요. 그와 나는 말없이 닭이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주전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물소리, 그 위로 스며드는 찻잎의 숨결. 우리의 삶은 어쩌면 늘 끓고 있었고 어느 순간 조용히 우러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차를 따르며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향을 맡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날 거예요. 그는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 없는 찻잔은 이젠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내 인생 마지막 찻잔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사랑은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양처럼 조용히
우리 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망설임도 없이, 어떤 거리감도 없이 우리는 불 꺼진 방 안 서로를 꼭 안고 누웠습니다. 창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고 이불 속엔 오래도록 기다렸던 숨결들이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였습니다.